자, 봅시다. 재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수능의 최종 리허설이다. 그런데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같이 가운데에 평균 변화율, 즉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형태가 등장을 하고 세 항이 주어진, 세 변이 주어진 그런 부등식이 주어진 꼴이 동일하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이러고 난 다음에 작년, 재작년 이렇게 연달아 출제하고 난 다음에 실제 수능에서는 요 꼴이 등장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올해가 이번 체제로 마지막 수능이거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년 수능이 올해와 엄청나게 달라진다, 그건 아니겠지만 상징적인 분기점에 있는 시기란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예고편을 때렸다라면 한 번은 출격할 수 있고, 그 출격의 시점이 이제는 다가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지금 이 문제가 실제로 재작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 재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21번이죠. 그래서 요 놈이 공통문항에서는 정답률 최저를 기록했던 문제다. 어려웠던 거고, 실제로 얼마 전에 본 우리 반 결과도 전원 틀렸다라는 거거든. 그런데 해설을 보면 납득을 하겠지만 이게 또 극강의 난이도냐 하면 그건 또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놈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그러니까 해설을 보고 풀이가 이해 갔고 나는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게, 지금 방금 예제로 든 게 12년 전 9월 평가원 모의고사거든. 그런데 제시된 형태가 매우 유사하죠. 사실 이 정도면 유사라는 단어보다는 동일이라는 단어가 어울리겠어요. 그래서 이게 10년, 딱 10년 전 문제야. 재작년 9월 평가원 21번을 기준으로 딱 10년 전 문제인데 매우 동일하게 출제됐지. 그렇다라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올해 전 문제라도 이렇게 재활용이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전원이 틀렸다. 여기에 대해서 평균값의 정리를 생각을 할 텐데 그 얘기는 지금 하지 않고, 일단 평균값의 정리건 나발이건 네가 이 문제를 보고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라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이 문제랑 이 문제를 비교해 보면 너무 똑같은 부분이죠. 뭐가 똑같니? 뭔데요? 이게 뭐죠? 직선. 이건 뭐죠? 곡선. 그래서 직선 대 곡선이다, 직선 대 곡선이다. 위치관계란 말이지. 결국에는 위치관계야. 위치관계는 뭐? 교점. 그래서 교점을 생각을 하거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런 관점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이런 관점을 사용 안 되나? 되지. 되는데 시작을 할 때 fx의 정체가,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쟤는 3차 함수라고 주어지긴 했지. 얘는 3차 함수라고 주어지지도 않았어. 찾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서 본다라는 게 얘가 얘보다 위에 있다, 얘가 얘보다 아래에 있다, 위에 있다, 얘가. 그것밖에 알 게 없죠. 그래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는 거고, 둘 다 공통으로 이 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이 등호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니? 하면 당연히 이 등호가 의미하는 바가 교점이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니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시작하냐고 동일하죠. 수업을 들으세요. 컨디션 조절 실패하고 와갖고 그냥 시간 돼서 와갖고 앉아가지고 수업을 듣는 척하고 또 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그런 전신 상태로 보낼 시기가 아니야.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365일도 안 남았어. 며칠 후면 지금 입학하지. 네 친구가 입학할 때 너는 재수학원을 가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게 평생 기록에 남아. 평생. 재수해서 간다. 뭐 그것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평생 기록에 남아. 그냥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그건 피부에 화상이 난 것처럼 절대 바꿀 수가 없는 신분증이에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그 신분증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걸로 들고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특히 한국 사회에서 산다라면 모든 사람이 그걸로 너를 판단할 거야.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컨디션 조절 잘해서 수업을 지금 들을 생각으로 하고 와야지. 그냥 대충 시간 보내다가 여기 와서 앉아갖고 비몽사몽이 있으면 안 온 거랑 똑같지. 정신 차리세요. 지금 이 교점을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시작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시작을 당연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당연하게 이렇게 했는가? 저 문제를 지금 아무도 못 풀었다는 건 이렇게 시작을 할 가능성이 너무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 뭐냐면 시작이 지금 뭐야? 하면 6x 마이너스 6 이퀄 2x 세제곱 마이너스 2j. 그리고 사실 얘는 뭐 연산을 한다는 의욕이 떨어질 정도로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연산이 뭐 한다는 의욕이 떨어질 정도로 너무 보이죠. 뭐가 보여? 6 x 마이너스 1 2 x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래서 이퀄이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항상 0보다 크다죠. 그냥.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하려면 x 이퀄 1밖에 없다. 즉 이게 지금 뭐라는 얘기야 이 말은. 얘가 접선이다. 곡선 대 직선은 접선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접선이다 라는 걸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 얘가 이 접점, 교점이 접점인데 접점 1,0을 지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마치 샌드위치 정리처럼. 그래서 이렇게 가고 위에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간다. 여기를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격자점이죠. 이게 뭐냐면 1,0이지. 그럼 x축이 이렇게 뭔가 갈 텐데 x축은 됐고 그럼 그 사이에 fx가 이렇게 가야 한다. 이게 y 콜 fx다. 그런데 x가 0보다 큰 그 범위에서 여기는 k가 정수인 범위에서 지금 제시 형태도 매우 유사해요. 이렇게 지금 가고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이거지. 얘에 대해서도 얘가 접선이죠. 얘는 여전히 접선이다. 그리고 이거는 접점이고 누구에 대해서도 얘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얘에 대해서도 즉 얘는 공통 접선이 되겠어요. 공통 접선. 예를 들면 공통 접선하면 뭐 이런 거 이렇게 하얀색으로 가다가 이 점에서 파란색으로 갈아타도 미분 가능한 차별 함수가 되겠어요. 아무튼 이걸 찾으세요. 이게 다거든. 자, 이거 풀이는 스톱하고 지금 뭐 하느냐 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큰탐 생각으로는 평균값의 정리에 관련된 문제다 라는 거거든. 그런데 그 평균값의 정리 얘기는 뒤로 미루고 일단 평균값의 정리건 나발이건 풀어내야 한다. 그럼 풀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시작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똑같이 9월 평가 문제 21번 문제예요. 10년 전 문제예요. 그리고 10년 뒤에 저렇게 냈어요. 기출문제를 공부를 했다라면 당연히 이렇게 시작을 했어야지가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 반이 지금 전부 다 틀렸다는 건 이렇게 시작했을 공산이 족도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시작을 따라서 시작을 2K 마이너스 8 이퀄 4K 이거 제곱인가? 제곱 플러스 14K 따라서란 말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했었으니까 10년 전에 했었으니까 따라서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오래 걸려서는 안 돼. 왜? 21번이잖아. 이게 30번 문제가 아니야.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뒤에 9문제나 더 남았어. 이걸 포함해서 10문제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가는데 바로 가진 못하더라도 최강 킬러 문제죠. 공통 범위에서는. 미적분이 들어가면 최강 킬러도 아닌데 공통 범위에서는 최강 킬러 문제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거쳐서 여기는 갔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방정식이죠. 그래서 풀어보면 K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나? 맞죠?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는 한 개인데 x 이퀄 1만 나오잖아. 그런데 여기는 왜 두 개야? 그럼 이거는 선생은 이제 맨날 얘기하는 게 곡선과 직선이고 직선은 정답 상황이 접선일 때다. 그런데 얘는 2차 곡선과 1차 함수니까 절대 접선이 되지 않죠. 이게 할선이잖아, 할선. 그래서 왜 이렇게 되지? 뭐 이러면서 생각을 하는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뭐야? 여기서도 이제 요 문제를 계속 가보겠어요. 문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뭐야? 하면 F'X를 묻고 있다. F'3을 묻고 있지만 지금 두 문제 번갈아 가면서 해설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정리할 때는 알아서 잘 연결해서 하세요. F'3을 묻고 있다는 건 F'X를 묻고 있다는 거고 F'X를 보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될 것이다 라는 거지. 만약에 이 뒤에 놈을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할 생각을 했다라면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미정계수가 몇 개니?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예측이거든. 여기서 미정계수는 A와 B 두 개다. 문자가 두 개. 그럼 무슨 궁합이 맞아? 하면은 따라서 19개죠. 이게 지금 나눠준 EBS 해설의 방향이지. 여기까지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래서 이 이후에 계산은 하지 않겠어요. 이래서 답을 낸다 이거든. 그리고 실제 풀이에서 이렇게 했어야 돼요.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답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평균값 정리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는 좀 이따가 살펴보겠어요. 여기까지. 자, 봐. 다시 한번 10년 전 문제야. 문제를 비교해봐. 너무 똑같죠? 뭐가? 직선과 곡선의 위치관계가 똑같다고. 삼환관계식으로 주어지고 가운데 놈을 묶고 있는데 그러면 뭐 교점을 찾아야죠. 그래서 교점을 찾았더니 두 개가 나왔어. 저게 뭘 의미해? 식 두 개를 의미한다. 여기다 적자. 식 두 개. 식 두 개란 게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2 넣으면 얼마죠?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0. 자, 그래서 해설을 보고 나머지 계산은 네가 생각하시고 일로 다시 넘어가서.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나요? 지금 이 문제는 묻고 있는 게 F3의 값을 구하세요. 3 묶고 있는 것도 똑같네. 와, 뭐 이거는 더 풀게 뭐 수준으로.
3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3을 묻고 있다는 건 fx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fx가 뭐야? 지금 현재 이런 건 기본기거든. 이거 다항 함수잖아. 그러면 다항 함수의 정의는 함수 y = fx와 fx가 다항식인 함수죠. 다항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 보니 하면 차수와 개수고, 나한테 배운 사람은 차수가 다항식의 생명이다 맨날 하는 거거든. 따라서 차수부터 결정을 해야죠. 그럼 차수 결정을 어떻게 하는데요? 이거잖아. 차수는 뭐야? 의미하는 정수잖아. 그런데 지금 0 이런 게 될 리가 없으니까 결국 자연수고 정수거든. 따라서 끼워 맞추기를 해야죠. 끼워 맞추기의 다른 이름이 결국 뭐야? 자, 그래프 추론이야. 그래프 추론에서는 두 가지, 경우 나누기와 변화 관찰이죠. 지금 뭐라고 그래요? 경우 나누기. 개요. 그랬을 때 이 경우 나누기가 어떻게 되니? 라면 fx가 n차인데 n이 그래 그냥 fx로 했다. fx가 1차가 가능한가? 이거 안 되죠. 또 지금 오른쪽이 3차지. 따라서 4차가 가능한가? 역시 안 되죠. 이건 바로 판단을 했어야지. 왜 안 되는데? 이건 바로 판단을 했어야죠. 따라서 뭐가 나와? fx는 2차 또는 3차다. 이렇게 가고 뭐부터 해야겠니? 추측. 3차부터 해야죠. 왜? 정신을 차려. 지금 수투 미분 단원이야. 그치? 그러니까 3차 함수를 배우는 데지 2차 함수를 배우는 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했어야지. 그러면 이거 1차는 왜 안 되고 4차는 왜 안 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보겠어요? 그러면 1차라고 하면 이건 말로만 하는 거야. 너무 쉬워서.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1차라면 그럼 이 점을 지나야 되잖아. 그럼 이 점을 지나는 1차야. 그치? 그럼 뭐가 돼? 이 점을 지나는 1차인데 이것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돼. 그럼 아니면 같거나. 그럼 얘밖에 더 있나? 얘.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f0는 마이너스 3이래. 저기다가 제로를 넣으면 6이죠.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안 되지. 이해 갔다 손 들어봐. 내리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림에서 안 돼. 4차는 왜 안 되죠? 무한대를 보내면 4차는 언젠가 얘보다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안 돼. 그러면 이거야. 그래서 당연히 이것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를 보기 위해서 보면 fx는 2차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는 거죠. 아 잠깐만. 그리고 이거는 뭐 최고차의 개수가 fx가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이건 1 하면은 이게 6x밖에 안 되는데 1 하면 이렇게 가니까 당연히 안 되죠. 뭐 저거 생각해 볼 것도 없었네. 자, 아무튼 이렇게 가고 이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다. 사실 이거는 이제 뒤에 거는 거의 의욕상실이지. 왜? 계산만 남았잖아. 근데 뭐 그런데도 해본다라면 잠깐만. 오케이. 이거네. 뭐 이거 할 필요도 없네. x 지금 저 점을 지나야 되잖아. 그런데 잠깐만. 저기가 그거라는 보장은 없네. 접점이라는 보장은 없네. 그럼 다시 x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하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자.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이걸 이제 뭐 해야 돼? f0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다. 그리고 뭘 만족해야 돼? f 프라임 1이 얼마야? 6이다. 자, 봐. 문자가 하나인데 식이 두 개가 나왔죠? 문자 한 개. 식 두 개.
이게 무슨 말이니? 얘가 이거 둘 다 만족을 해야 돼. 그런데 둘 다 만족하는 알파가 없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계산을 네가 하세요. 따라서 3차에서 답이 나온다. 3차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뭐가 되느냐면 f x는 1, x-1,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문자 두 개다. 그래서 이거 둘 다 만족하는 거 연립하면 답이 나오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틀렸다는 거, 계산을 틀린 거 논외의 학생이고 어떻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애가 아니고, 사실 그런데 지금 틀린 답이 나오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요런 핵심을 지나가면 기본기로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항 함수니까 차수를 기준으로 그래프 추론 중에 경우 나누기를 할 수 있는가, 요게 포인트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마무리됐느냐 하면, 일단 시험에서 평균값 정리고 나와버리고 실전에서 이 문제를 맞닥뜨렸다면 어떻게 접근했어야 했는가를 설명을 했어요. 오케이, 이제는 이 문제의 출제 의도, 평가원에서 왜 이 문제를 내고, 그리고 심지어 다음 해도 비슷한 형태를 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관심 있는 사람도 없고. 정리하세요. 지금 보는 문제도 평가 모의고사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는 너랑 거의 똑같이 푼 거지. EBS 해설이 되겠어요. 이렇게 풀잖아. 그래서 뭐 EBS 해설도 그렇고 어렵지 않은 문제죠. 잘 봐. 내가 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은 4-0분의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0이므로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f 프라임 x는 3 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5다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럼 넘어가면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8 이퀄 0이다. 따라서 이제 이것의 두 근이 a일 것이니까 x가 a1, a2라 하자. 그러면 a1 뭐야 곱이지? 그러면 a2는 3분의 8이므로 답은 11이다. 이렇게 내겠죠. 어렵지 않은 문제야. 매우 평이한 문제야.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였거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문제의 출제 의도가 뭘까요? 거기 내가 나눠준 건 EBS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를 구할 수 있는가? 잖아. 오케이? 자, 네 생각에 이거 출제 의도가 뭔 것 같니? 출제 의도가 뭔 것 같아? 뭐 어떻게 설명을 해, 그지? 출제 의도를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해? 그런데 평가원 모의고사 또는 수능을 보면 해설은 발표하지 않는데 출제 의도를 몇 문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걸 보도 자료에 나오거든. 이 문제를 보겠어요. 밑줄 친 부분을 보세요.
뭐 시작은 수학 영역은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수학의 기본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가 쭉쭉 나오고 난 다음에 그래서 공통 과목인 수원수투에서는 11문항을 출제했는데 몇 문항을 뽑아서 출제 의도를 출제자인 평가원이 직접 밝혔죠. 그런데 19번이 뭐라고 돼 있어? 함수에 대한 평균값 정리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라고 돼 있어요. 자, 네가 문제를 풀 때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했나? 이용했어 안 했어? 지금 이용하라는 게 아니라 이용을 했니? 이런 거거든. 지금 이 문제가 매우 놀라운 문제지. 졸라게 쉬운 문제야. 그리고 EBS에서도 이거 분명히 보고 작성했을 텐데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출제 의도가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를 계산할 수 있냐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평균값 정리를 이해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여기서 봐, 여기 봐. 이해라는 말을 착각을 하면 안 되는데 수능 문제는 출제 매뉴얼에 그 영역이 있어요. 출제 영역. 그래서 내용 영역, 행동 영역 나누고 내용 영역이란 무슨 단어, 무슨 과목, 무슨 단어, 무슨 개념에 대한 문제인가를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 뭐 관련이 좀 있네 이 정도는 안 되고 그걸 딱 묻는 문제여야 한다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행동 영역이거든. 행동 영역은 네 가지가 있는데 계산 능력, 이해 능력,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여기서 뭐래? 이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이해 문제예요. 이해 능력 문제. 무슨 말이야? 하면 이런 계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왜 평균값 정리에 대한 문제죠? 이게 왜 평균값 정리에 대한 문제야? 거기에 대해서 학생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들조차 명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보여. 기껏해야 이거지. 뭐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니까 평균값 정리가 등호잖아.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가 같다. 그러니까 뭔가 연관성이 있나 보지인데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에 19번에 명료하게 뭐 평균값의 정리가 드러나 있다고. 근데 평균값의 정리가 어디 있냐고. 선생님 이해 갔나? 너 평균값 정리를 사용했어? 문제 풀 때?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지금은 이 문제가 평균값 정리를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알겠어?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죠? 여길 봐. 문제는 뭐냐면 선생 수업사에 이거지. 기출문제를 푸는데 그냥 맞고 틀리고로 지금 쌤 문제 풀듯이 맞고 틀리고에 만족하고 넘어가면 그 기출문제 풀이는 네가 올해 볼 수능에 거의 도움을 주지 않아요. 거의 도움을 주지 않아요. 이렇게 분석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기출문제는 매우 심오해요. 참고로 다음 주부터 토요일날 수업에 조교쌤이 투입될 건데 조교쌤께서 수업을 하실 거거든. 그런데 지금 네가 가르치고 있는 조교쌤 말고 다른 특별 초빙 강사가 투입돼서 할 거예요. 그 왜 그 강사를 했냐면 그쪽이 쟤들도 다 그 강사한테 1대1로 수업을 받은 거거든.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수업을 하면 봐봐 내가 이렇게 1대 다 수업으로 하면은 풀 수 있는 문항수가 매우 제한되거든. 그리고 네 관심사가 아닌 수업도 지금 들어야 되고 기출문제에서. 난 그래서 핵심이 되는 거. 이런 쉬운 문제를 내가 지금 왜 하니가 아니라 이거 엄청 어려운 문제거든. 그래서 이런 거를 강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너희들 기출문제를 존나게 많이 풀릴 거거든. 그래서 거기서 본인한테 궁금한 거 이런 거를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수준으로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섭외해서 투입을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잔뜩 기대하고 존나게 문제 많이 풀어와서 하도록 하세요. 알겠지? 알겠냐? 시큰둥 이래도 시큰둥 저래도 시큰둥 씨발 무슨 할 맛이야. 나는 지금 고3 수업 커리어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것들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하고 오라 했으니까 와갖고 오라고 했는데 컨디션 조절 실패해서 존나 아니지 이건 아니지 하면서 이러고 있고 한여는 나보고 자 나 봐봐 이러고 나 보면 씩 웃고 있고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좀 합시다. 그래서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 자, 그럼 네가 뭐 할 거냐?